꿈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목숨을 건 모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나 자란 김은희 씨에게 꿈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실한 몸부림이었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김은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을 넘어섭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려 했던 한 여성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여정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선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김은혜 씨의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북한에서의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에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성실하게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 생활 동안 그녀는 북한 사회의 여러 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른바 스키부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부대와 달리 숙식과 편의가 보장된 부대였는데, 이런 차이를 목격하며 북한 사회 내에서도 계층과 특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사회에 나온 김은혜 씨를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일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그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탈북을 제안한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당원이야. 너 탈북해도 고발 안 할게. 친구가 탈북을 제안했을 때 김은희 씨가 한 대답입니다. 당시 그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아직은 북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 친구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은희 씨는 북한에 남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그녀는 옥수수를 사서 소주를 뽑아 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든 소주는 집에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이른바 농택 기술로 만든 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40도나 되었습니다. 원주와 후주로 나누어 품질을 관리하며 나름대로 체계적인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개인 장사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김은혜 씨 역시 당원으로서의 신분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화폐개혁이었습니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은 김은혜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넘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은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습니다. 일전 쓰는 시대가 온다고 선전하며 돈을 아껴라, 모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씨처럼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침을 믿고 따랐습니다.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당의 정책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모든 구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김은혜 씨가 열심히 술 장사를 해서 모은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라는 당의 말을 믿지 않고 미리 쌀이나 전자제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은 화폐개혁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을 믿은 사람들은 망하고 당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이것이 김은혜 씨가 화폐개혁을 통해 깨달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비교적 잘 살았던 시절과의 괴리감은 정신적 충격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컸지만 정신적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당원으로서 가졌던 자부심과 소속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북한에서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희 씨는 점점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미 어릴 때부터 접해왔던 한국 문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되어 있었지만 중국을 통해 들어온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었고 그녀도 자연스럽게 이런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장군의 아들, 투캅스, 인천 등의 영화들과 드라마 마이걸 같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며 김은희 씨는 한국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키워나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가 특히 매력을 느낀 것은 한국 남자들의 이른바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깡패나 건달들이 대우받는 모습, 그들의 당당하고 거친 매력에서 설렘과 동경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이걸의 대사 중에서도 오빠보다는 오라 라는 표현이 더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세세한 기억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라이라는 대사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그녀에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대한 창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직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폐 개혁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이 깊어질수록 한국에 대한 동경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자유로운 상, 풍요로운 물질 문명,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문화적 동경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먼저 탈북에 성공한 친구로부터 한국의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경은 더욱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 실패했을 때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탈북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김은혜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어머니가 딸에게 건넨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긴 살 길이 없다, 가라. 어머니의 이 말에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북한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딸에게 다른 길을 가라고 권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들에 따라 달랐습니다. 딸인 김은희 씨에게는 탈북을 권했지만 남동생이 떠나려 하자 극구 만류했습니다.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가도 되지만 아들은 안 된다는 것이 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지만 아들은 가문을 이어갈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는 것이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인이 먼저 탈북을 시도했고 그녀를 따라가기 위해 탈북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족의 만류보다 강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직전 남매 사이에는 치열한 설득전이 벌어졌습니다. 누나인 김은혜 씨는 동생을 걱정하며 혼자 가겠다고 했고 동생은 누나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남매의 정이 깊었지만 결국 둘 다 각자의 이유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 내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은 탈북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모두 깊은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탈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에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김은혜 씨와 동생은 군 출신이라는 경험을 살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혜 씨와 동생의 탈북 과정은 마치 영화 같은 긴장감 넘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군 출신인 두 남매는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군 정찰대의 동선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던 김은혜 씨는 경비 체계와 순찰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와 시점을 계획했습니다. 탈출 당일, 그들은 야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숨겨줄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린 상황을 이용해 하얀 옷으로 위장했습니다. 눈 덮인 강 위에서 하얀 옷을 입으면 멀리서 보았을 때 구별하기 어렵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실제로 국경 지역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북한군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숨죽이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체포되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과정도 위험천만했습니다. 강 위의 얼음이 깨질 수도 있고 국경 수비대에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철조망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김은희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나올 정도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몇 년간 쌓여온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발각되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까지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김은희 씨와 동생을 맞이한 것은 탈북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배고픈 남자들이 계란과 소세지를 먹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김은희 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평소 멀미를 하지 않던 그녀가 죽을 것 같은 멀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몸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직후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식 옷을 벗고 중국식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세면도구와 기본적인 생필품들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김은희 씨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상대적 자유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체포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것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1월 15일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도착한 김은혜 씨는 한국행 허가를 기다리며 한 달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의 한 달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2월 1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김은희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김은희 씨가 선택한 것은 뜻밖에도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반창고라는 영화를 보며 입국 과정의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그녀는 영화에 몰입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김은희 씨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질서 있게 탈북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조직적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도착한 후 김은희 씨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향기 나는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였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의 군대 생활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찬물로 빨래하고 씻어야 했던 고단한 기억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첫 샤워는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이 따뜻한 샤워를 한국에 온 후 5년간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자유의 의미가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고 좋은 향의 샴푸로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인간다운 대우가 김은혜 씨에게는 자유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적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언어, 문화, 사회 시스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 김은희 씨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가격을 쌀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밥 하나의 가격을 보고 이 돈이면 북한에서 쌀 몇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쌀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생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물가 수준과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과 소비 문화를 경험하면서 놀라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생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장에 TV, DVD를 버린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전자제품들이 한국에서는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김은희 씨는 한국은 꿈 같은 나라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풍요로움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너무 빠른 변화의 속도에 때로는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옷을 살 때도, 심지어 TV 채널을 고를 때도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언어적 차이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래어나 새로운 용어들은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같은 기술 용어들은 아예 처음 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이 한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웠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접을 보는 방식, 이력서를 쓰는 방법, 직장 내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도 익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도움이 된 것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미리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생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적응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한국 생활 초기에 이런 문화 충격과 적응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김은희 씨는 점차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북한식 사고방식과 한국식 업무 방식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한국의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직장 문화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식 억양과 표현 때문에 어색함이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읽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 실력을 향상시켜 갔습니다. 기술 활용 능력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 성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꿈이나 목표보다는 체제에 대한 충성이 우선시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넓혀가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참가하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도 참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김은희 씨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탈북자라는 신분에 위축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김은혜 씨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김은희 씨는 자신의 탈북 경험과 한국 정착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상화폐 개혁의 충격, 탈북 과정의 위험함,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까지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과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통계나 정치적 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한 증언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을 믿은 사람들은 망하고 당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그녀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그것이 탈북 결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김은희 씨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김은혜 씨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증언을 높이 평가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김은희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계속해서 사회적 발언을 이어갈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김은혜 씨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탈북 초기의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제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련 행사나 통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북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탈북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혜 씨는 자신의 탈북이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꿈을 추구할 권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김은혜 씨는 또한 통일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꿈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삶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성공담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당원으로서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얻은 자유와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김은혜 씨가 자유의 의미를 거창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화폐개혁을 통해 드러난 체제의 실패,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억압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개인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김은혜 씨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은혜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간의 꿈과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는 김은희 씨의 다짐처럼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끝없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